조선의 건국과 국가 기틀의 확립 시작할게. 조선 세운 사람 누구니? 이성계지, 그지? 자, 이성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선을 건국하게 되었는지. 처음에 이제 중요한 거 위화도 회군이야. 위화도는 압록강에 있는 섬이거든. 여기서 회군, 군대를 돌려서 왔다는 얘기야. 위화도에서 이때가 장마철이었어. 압록강 그 위화도에 가 있는데 비가 엄청 왔어. 엄청 와가지고 도저히 그 물을 건너서 요동을 갈 수가 없는 형편이야. 만일 물을 건너서 가면 이성계의 군대는 거의 다 전멸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성계는 여기서 건너가지고 명령을 따라서 건너면 자기 군대는 전멸할 것 같고, 명령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니? 반역인 거지. 근데 뭘 반역을 선택한 거야. 돌려가지고 와가지고 고려를 결국 무너뜨리는 거지. 고려말 뭘 요동정벌. 자, 요동정벌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지. 누구니? 최영 장군이지, 그지? 최영 장군인데 요동정벌 도중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 군대를 돌렸다는 소리야. 개경으로 진격해가지고 이성계하고 누구하고 손을 잡았냐면 사대부인데, 사대부 중에 급진파 신진 사대부하고 손을 잡은 거야. 그러면 우리 여기서 사대부를 좀 보고 가자. 신진 사대부를 보고 갈게. 자, 신진 사대부는 언제? 고려 말에 자,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공민왕의 개혁 정책을 도운 사람이거든. 출신은요, 하급 관리나 아니면 지방의 향리 출신이야. 지방의 지방 양반들 있지. 그때는 양반이 아니고 지방 귀족들, 이런 향리 출신이고, 어떻게 이렇게 정계에 진출하게 됐냐면 과거 시험을 통해서 성리학을 공부하고요. 성리학을 수용하고, 그리고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한 거야. 관직에 진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진출했고, 그리고 공민왕이 개혁할 때, 공민왕 개혁 정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불교를 비판하는 사람이었지. 불교하고 근문세족. 근문세족 누구니? 원가 손잡고 부패한 권력들, 고려말 권력들, 근문세족이지. 근문세족과 불교를 비판하면서 성장했던 사람이고, 이 신진사대부가 두 개로 갈라져요. 두 개로 갈라지는데, 옹금파 신진사대부하고 급진파 신진사대부들로 갈라지는데, 옹금파 말 그대로 좀 약간 과격한 건 아니야. 개혁을 하자고. 개혁을 하긴 하는데 과격한 개혁을 지향하는 거야. 고려를 갖다가 유지하면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누구냐면 이색과 정몽주 같은 사람이고, 이색 정몽주고, 자, 고려 유지야. 고려 유지하면서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이야. 개혁을 주장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하니? 조선 건국 반대하는 거지. 조선 건국 반대하는 세력들이고. 자, 급진파 신진사대부. 우리 여기에 누구 외우냐면 정몽주 꼭 기억해 놓자. 옹금파의 정몽주 기억해 놓자. 급진파는요, 정도전 조준이야. 정도전 조준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조선 건국을, 고려는 글렀어. 이제 더 이상 회복 가능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해야 돼. 이런 주장을 한 사람, 찬성한 사람이고, 자, 여기는 정도전을 꼭 외워두자. 한 사람씩 꼭 외워두자. 이 급진파 신진사대부하고 또 이제 신진사대부 말고 고려 말에 성당했던 사람들이 신흥무인 세력들이 있거든. 신흥무인 세력이 있는데, 무인이잖아. 군인이야.
홍건적과 홍건적하고 왜구를 격퇴 과정에서 성장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야? 이성계, 채영, 이성계인데 이 이성계하고 이 이성계하고 급진파 신진사대부하고 손을 잡은 거야. 손을 잡아 하트를 할게. 하트 이렇게 하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손잡고 완이 조선 건국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위화도에서 돌아와가지고 개경으로 진격해가지고 누구를 이 사람들을 제거하겠지, 그지? 채영을 제거하고 채영이요. 우리 이게 요동정벌 나왔는데 요동정벌은요. 이 요동정벌 여기 이렇게 빼갈게. 채영은 요동정벌 찬성이고요. 채영이 요동정벌 주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성계는 요동정벌 반대였어. 반대. 자, 4대 불가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 없고 지금은 여름철이라 가지고 장마가 심해서 우리 이제 여름철이니까 활 같은데 악교 접착제 같은 거 하면 녹고 거기에다가 농사 지을 인력도 없고 이제 이 군인들로 가니까 농사도 망칠 것이고 또 비가 많이 오니까 전염병도 많이 돌 것이고 이래 4대 불가능을 얘기하면서 요동정벌 반대했는데 채영이 더 위였거든. 군대에서는 위의 명령은 무조건이잖아, 그지? 채영이 이성계를 요동정벌로 보냈는데 이성계가 반역을 한 거지. 위화도에서 돌아와서 채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제도를 개혁하는데 과전법을 실시해요. 과전법. 이거 토지 제도다. 토지 제도 개혁이야. 자, 누구의 땅을 뺏을까요? 근문세족들. 근문세족이 누구라 했지? 고려 말에 원나라와 손을 잡았던 세력들. 근문세족. 이 사람들이 대농장을 경영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사원은 절도 부패했다 그랬지, 그지? 절에도 굉장히 많은 땅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농장을 없애버리고 누구에게 신진사대부에게 토지를 재분배하는 거야. 그래서 건문세적은 그러니까 당연히 몰락했겠지. 몰락하고요. 누가 신진사대부에게 토지를 재분배하니까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은 확보되겠지, 그지?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은 확보되고요. 그리고 조선 건국을 하는데 건국에 반대 있는 사람도 있었지. 옹금파 누구 있었니? 정몽주. 이런 정몽주 등의 옹금파 사대부를 제거하고 그래서 공량왕이 맨 마지막 왕이 공량왕이야. 공량왕이 내가 이성계에게 이 나라를 물려준다. 이러면서 선양하는 거. 선양은요 왕위를 물려주는 걸 선양이라 그래.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형식으로 사실은 이제 뺏은 건데 그냥 보기에는 공양왕이 야 이성계가 더 나라를 잘 다스릴 것 같아. 이성계에게 나라를 물려줄게. 이런 형식이야. 하면서 조선이 건국되고요. 조선 건국되고 난 다음에 도읍지를 옮기는 거야. 도읍지를 한양으로 정하고 난 다음에 조선이 건국된 게 아니고 조선 건국되고 난 다음에 도읍지를 옮긴다. 도읍지를 옮기는 걸 뭐라 그래? 천도라 그래요. 한양으로. 그리고 2년 뒤에 1392년에 건국하고 1394년에 도읍지를 옮기고요. 우리 남경, 한양이 어디라 했어요? 남경이라고 했지, 그지? 남경 길지슬이라고. 남경에다가 도읍지를 옮기면 이 왕조가 아주 오랫동안 번성할 것이라는 그런 풍수 질서를 믿고요. 이 풍수 질서를 바탕으로 한양을 옮기는데 한양은 정말 좋은 땅이었어. 한강 옆에 있잖아, 그치? 그리고 또 우리 한반도 전체를 보면 여기 한강이 있는데 한양이 서울이 중간에 위치했잖아, 그치?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해가지고 통치하기가 되게 통치에 유리한 데다가 그리고
한강이잖아. 물길을 통해서 우리는 산이 많기 때문에 수레를 통해 가지고 뭐 물자를 운반하기는 불가능해. 좀 힘들어. 불가능 아닌데 힘들어. 힘들고 이 강들이 많아가지고 강을 이용해가지고 물자를 이용하기엔 되게 좋거든. 그래서 이 한강을 통해서 세금을 받아야 나를 운영할 거 아니야. 조운이요. 세금을 배를 통해서 옮기는 걸 조운이라고 그래요. 조운에 이용하기가 편했고요. 그리고 주변에 산이 많아. 산이 많으면 뭐가 좋겠니? 방어하기가 유리한 거야. 그래서 한강은 여러 가지 이점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런 한강으로 도읍지를 옮겼는데 수도 한강 보면요. 정도전이 이거 주도한 사람이 정도전이고요. 정도전이 유교의 각종 등목을 인의 예지신 이 등목을 따가지고 뭐 숭례문, 흥인지문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양 도성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조선이 건국됐다 그지. 누가 세운 나라? 이성계와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손을 잡고 세운 나라. 그러면 신진사대부가 중심이 되겠지 그지. 신진사대부들은 어떻게 해요? 과거 시험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옛날처럼 귀족의 자제니까 무조건 관직을 하고 이게 아니지 그지. 뭐가 능력이 위주로 되는 능력 위주의 관료 정치 체제가 확립되었고, 그러니까 양반이 중심인 사회였고, 그리고 지배 이념은 이제 불교 아니야. 뭐야? 성리학이야. 성리학. 유학 중에 성리학이 뭐예요? 유학 중에 하나야. 유학 중에 하나고요. 성리학이 통치 이념이고요. 그리고 민본주의, 백성이 기본이다. 민본주의를 강요했고, 성리학이 통치 이념이 되었으니까 불교는 어떻게 했어요? 불교는 믿기는 했지. 그런데 유학을 숭상하고, 성리학이 유학이라 그랬다. 유학 종파 중에 하나야. 억제한다. 뭘? 불교를. 억불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려 말에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해군하고 난 다음에 토지제도 어떻게 바뀌었다 그랬어? 가전법으로 바뀌었다 했지. 가전법을 실시를 통한 토지제도 정비하고 백성들 생활 안정을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래서 정치 사회적 안정을 바탕으로 민족문화 발전 계기를 마련합니다. 이제 왕들 봐야지. 정계 왕들. 자, 중앙집권이야. 중앙집권적 통치체제. 그리고 유교적 이상정치를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태종은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태종 이승계의 5번째 아들이야. 5번째 아들인데 다른 형제들을 다 죽이고요. 자기가 왕이 됩니다. 특히 있잖아. 정도전이요. 정도전 어디? 급진파 신진사대부. 선생님 꼭 이름 외우라고 그랬지. 그치? 정도전은요. 왕은 등만 있으면 돼. 왕은 등만 있고 정치는 재상들이 신하들이 하면 돼. 그런데 태종 이방은이지. 이방은은 생각이 달랐어요. 이게 이시의 나라지 정시의 나라냐. 그러니까 정도전 중심으로 정치를 해나간 거야. 이방은이 불만이 많았어요. 이게 이시의 나라지 정시의 나라냐. 왜 정도전이 마음대로 해. 그리고 정도전은요. 태종 이방은이 엄청 조선 건국할 때 공이 많았는데 이방은을 다음 세자로 세우는 게 아니고요. 이방석이라고 7번째 왕자를 세자로 세운 거야. 그래서 정도전이래. 이방은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이 세자하고 이방석하고 정도전을 죽이고 이제 드디어 자기가 왕이 되는데 왕 되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자기가 자기 개인 군사가 있었거든. 사병, 개인 사자야. 개인이 갖고 있는 그 군사를 바탕으로 자기가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왕이 됐단 말이야. 처음부터 바로 왕이 된 건 아니야. 둘째 형 정종을 왕위에 앉히고 나중에 정종한테서 자기가 왕권을 물려받는 식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개인 왕자들이 갖고 있는 거라든지 고위 관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개인 병사 있지. 그걸 다 없애버려요. 공신과 왕자들의 사병을 없애버립니다. 왜? 자기처럼 또 누군가 난을 일으킬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서 군사권을 장악해요. 군사권을 장악하고요. 그리고 자, 옆에 있는 거 봐봐. 요 옆에 이렇게 있는 요거 호패. 자, 호패법.
호패법을 실시하는데 지금 말하면 주민등록증이야. 인구 파악하고 조세와 군력 확보가 너무 좋은 거야. 인구가 얼마든지 파악하고요. 그리고 세금 이 집에 식구가 몇 명이네. 남자 어른이 몇 명이네. 그러니까 세금 얼마나 내야 돼. 아 군대 갈 만한 사람 많네. 세금 얼마나 내야 돼. 이렇게 요거는 16세 이상의 남자만. 노비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노비도 당연히 노비에게도 지급합니다. 노비에게도 지급합니다. 하고요. 그리고 일종의 신분증명패, 주민등록증 같은 거야. 근데 우리 주민등록증은 지금 만 18세가 되면 나오지, 그지? 여기 16세 주민등록증은 다 나오지. 남자만 나오고요. 뭐 성명, 출생연도, 주소 등 기록되어 있고요. 뭐 얼굴 생김새가 어떠니, 뭐 수염이 많니 이런 것도 기록되어 있대. 뭐 한다고요? 조세, 세금 긋고요. 조세 징수와 자, 군력 부과에 군력이 뭐야? 군대 가는 거 부과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거 되게 잘 나온다. 이거 호패법. 그리고 있잖아. 이 방언은요. 왕권 강화야. 이 방언 이제 왕권 강화. 이 방언하고 밑에 세조하고 있잖아. 세조하고는 왕권 강화. 왕권 강화고 그래서 6조 직계제야. 6조 직계제. 자, 원래 있잖아. 의정부가 있어가지고 의정부에서 논의하고 난 다음에 6조로 이렇게 내려갔거든. 이제 왕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6조 직계제는 의정부 무시. 왕에서 다이렉트로 6조에 왕이 그만큼 신하들 의정부는 삼정성이 모여가지고 의논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임금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됩니다. 신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딱 무시해버리고 바로 있잖아. 왕이 바로 6조에 이렇게 해! 바로 지시하는 거야. 그게 직계 다이렉트 내려갔기 때문에 6조 직계제. 6조의 논의사항과 왕명이요. 어디를 안 거친다고요? 의정부를 안 거치는 거야. 안 거치고 바로 다이렉트로 가면서 이건 다시 말하면 왕권이 그만큼 강화됐다는 소리고 국왕 중심에 신하들 무시하는 거잖아. 의정부의 신하들 무시하는 거잖아. 그치? 국왕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고요. 태종 이방은이요. 단단한 왕권을 세워놓습니다. 세워놓고 그 바탕에 세종대왕이 이제 유교적 이상정치를 하는 거야. 유교적 이상정치를 펼치는데요. 처음에 이제 학문 연구기관이야. 집현전. 여기서 인재를 양성하고요. 학문을 연구하고요. 정책 연구를 했습니다. 설치하고요. 경련은요. 경련 옆에 보면 있는데 경련은 자, 신하가 왕에게 유교 경전과 역사술을 강의하고 토론하는 거야. 왕이 똑똑해야지 할 수 있어요. 학문을 좋아하는 왕이라 할 수 있는데 요거 자 경련 하고 누가 세종대왕은 그만 신하하고 맞짱 토론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아는 것이 많으신 분이고 그리고 지치지도 않았대요. 경련 활성화했고요. 그리고 우리 너무 좋은 거 있지. 훈민정음. 우리 안 그러면 한자 썼을 거 아니야. 그치? 훈민정음 창제하고요. 그래서 자 왕권하고 태종 이방은은 왕권이 강했어. 신하의 권리를 무시했거든. 근데 세종은 웬만하면 신하들한테 다 맡겼어. 그래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조는 그 다음에 왕이 문종이 있었고 세종 다음에 문종이 있어. 문종 금방 돌아가셔요.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단종이 있어요.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 문종하고 세조는 문종이 첫째고 세종대왕의 첫째 왕이고 세조는 둘째 아들이야. 둘째 아들이고 문종 그러니까 단종한테 세조는 뭐가 되니? 삼촌이 되는 거야. 삼촌. 작은 아버지가 되는 거지. 삼촌이 되는데 단종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합니다. 왕권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단종을 죽이지, 그지? 사형을 내려 죽이는데요. 이게 계유정난이야. 계유정난.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걸 계유정난이라고 합니다. 저기 하고 난 다음에 누가하고 똑같냐면 이 태종하고요, 세조하고요, 얘네들 아니고 이 두 분 왕들이요 비슷해. 왕권 강화. 그리고 세종이랑 성종이요 비슷한 성향이야. 자 세조도
이제 이렇게 왕이 되니까 세종대왕 때 너무 신하들한테 많은 권리를 맡겼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다시 왕권 중심 체제를 실시하고 그럼 의정 권한을 어떻게 하겠어요? 축소시키겠지, 그지? 군사제도도 정비해가지고 국방력도 강화하고요. 그리고 직전법을 실시하는 거야. 직전법이 뭐냐면 현직에 있는 관리에게만. 우리 그 전에 뭐였니? 과전법이었지. 과전법은요, 현직에 있든 아니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물러났어. 그 사람들한테도 토지를 수조권을 준 거야. 과전법이라는 게 땅을 주는 게 아니고 선생님 아니 인창동에 관리가 됐다면 인창동에 세금 받을 수 있는 권리 있지. 그 수확량의 10분의 1을 보통 세금을 내거든. 그걸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전직 관리, 현직 관리한테 다 줬단 말이야. 그러면 토지가 모자라겠지. 그지? 그러니까 전직 관리 이제 안 주고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게 직전법이야. 직접 관리를 하는 사람한테만 준다. 이렇게 생각해.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고요. 그래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왕권을 강화시켰다. 누구 비슷하다고? 세조가 비슷하고 세종과 성종이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종인데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예종이 있고, 예종은 업적이 없으니까 예종이 있고, 그 다음에 성종이 있는 거야. 성종인데, 성종은요, 세조의 손자야. 이렇게 여기가 손자가 되는 거야, 이게. 손자가 되고요. 자, 여기 있잖아. 세조 때 있잖아. 경국대전 법전이야. 법전을 갖다가 편찬을 시작합니다. 편찬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때, 성종 때 경국대전을 법전, 자, 옆에 4번 설명 볼게. 경국대전은요, 조선의 통치 기본 법전이야. 중앙정치조직인 육조체제를 반영하여 6개 목차로 되어 있는 육전체제로 되어 있어요. 법전입니다. 그래서 법전인데요. 우리 여기가 어떤 나라야? 성리학. 성리학은 뭐라고? 유학이 되어 있지. 유학. 그치? 유학. 유교. 자, 이걸 경국대전 이 법전을 완성함으로써 유교적 통치 질서를 완성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조가 집현전을 없애버렸거든. 세종대왕 때 집현전에서 신하들 인재를 양성했는데 이 양성된 인재들이 세조한테 자꾸 태클을 그런 거야.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현전을 없애버렸어. 집현전을 없애버리니까 집현전하고 비슷한 거 홍문관을 설치하는 거야. 홍문관 설치하고요. 설치하면서 경련도요. 세조가 경련도 없애버렸거든. 근데 경령도요. 경련이 뭐야? 신하가 임금에게 유교 경전이라든지 학문적인 걸 가르치는 건데 토론하는 거라 했지, 그지? 경령도 재개 다시 실시하고요. 그리고 지방 출신의 이제 여기 있잖아. 우리 이제 조금 이따 나중에 배울 건데 있잖아. 자, 훈구파와 살인파가 있거든. 훈구파 공신들. 훈구파 인기가 너무 센 거야. 그래서 있잖아. 훈구파 그 공신들, 지금까지 나라를 세운 공신들이 지금까지 있으면서 그렇게 이제 공신들이 개유정난 공신들도 있고 개유정난 때 공을 세운 뭐 한명회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 성종 때까지 있어가지고 그렇게 왕권을 침해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공신들을 대적할 만한 사람들을 과거를 통해 뽑는데 그게 지방 출신의 인재들이고 이 지방 출신의 인재들은 보통 있잖아. 우리 옹금파 신진 사대부의 후손들이야. 사림이 정계에 진출하는데 이게 옹금파 신진 사대부들은 조선 건국 반대했지, 그지? 그래서 지방에 가는 거야. 지방에 가가지고 있다가 지금 한 100년쯤 지났어요. 100년쯤 지났는데 뭐 이제 반대하고 그럴 거 없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과거 시험을 쳐가지고 이때 성종 때 정계에 진출합니다.